라이브 쇼 시간입니다. 네, JS 투자클럽 김석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밤 미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뚜렷한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올해 증시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국제유가 급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정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국내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말을 맞아가지고 거래량이 움츠러든 가운데 업종별로 시비가 엇갈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이날 혼조세로 출발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연말 연휴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는 좁은 폭에서 등락을 거듭했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11% 오른 24,77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는 0.08% 오른 2,682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4% 오른 6,93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큰 일부 제약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약사인 화이자가 배당금을 6% 정도 인상을 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기존 63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죠. 화이자는 해외에 있는 1,6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미국으로 이전해서 제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월보다 둔화된 122.1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거는 시장 예상치는 125.0보다는 못 미친 수준이죠. 뉴욕 유가는 연말 연휴 기간 거래량 감소 그리고 전일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원유 가격은 배럴당 33센트 하락한 59.6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증시 요약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대당락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개인 매수 강화로 상승 전환을 하면서 24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상승으로 의약품 업종과 전일 하락폭이 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등을 해주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3%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중공업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는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비롯해가지고 바이오주의 랠리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4% 가까이 오르면서 7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오전에 분석한 증시 전망으로는 과거 배당락일 대체로 반등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강력한 매도 이슈였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이 종료가 됐고 내년 초에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고가적인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기술 수출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제약 바이오주 중심으로 강한 탄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는 그런 분석이죠. 금일장, 여전히 오전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 화폐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보다 시장의 흐름은 약간은 재미없어진 그런 흐름들이죠. 개별 이슈로서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패당일답게 큰 파동은 없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선물 포지션도 그렇고요. 금일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테마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가운데 개별주들도 장중에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또한 암호화폐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몰리는 듯한 흐름 또한 유념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 투자 확대, 바이오 쪽이 1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꽤 참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그간 주춤했던 시장 개별주들 및 바이오 쪽의 수급을 기대를 여전히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가지고 급락적인 것들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내년에 테마성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코스닥 쪽, 바이오 쪽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쪽이 1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수적으로는 코스피는 플러스 26포인트, 246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4.6포인트, 796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주체별로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개인들만 홀로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이 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달리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성 종목들 또한 여지없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일의 핫 이슈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투온. 미투온이 내년 초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러 곳과 제휴를 추진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게임머니도 비트코인으로 충전을 한다 하면서 미투온이 대도입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려제약. 장중에 급등적인 모습이 나왔다가 다 눌러버렸죠. 탄저균 백신이 2019년에 개발 완료, 100만 명분의 비축을 해놨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영인 프론티어, 이 내용은 부각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신약 완화법, 4차 산업법이 나온다고 하죠. 영인 프론티어는 삼성바이오하고 세계 최초 항암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매허가에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헨즈. 레고랜드 8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멀린사가 본 공사비에서 전액 투자를 하면서 주변 개발 부지를 모두 매입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달 10일 멀린사에서 제한협의체 방문을 하게 되고 계약 성사가 유력할 것이다 하면서 관련주로서 모헨즈가 장중에 부각을 받았고요. 다음은 대창. 구리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중국 최대 구리회사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죠. 중국 최대 구리회사 가동 중단으로 계속 구리값이 오를 전망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중에 대창이 급등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로는 가불메탈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M코리아. 자, 중국이 16조 투자를 한 세계 최초 인공태양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EM코리아는 중국 참여한 ITER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장중에 부각을 받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룡산업. 자, 오늘 하루 종일 이러한 이슈가 조금 많이 맴돌고 있죠. 테마적으로 본다면 대북 관련 쪽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성공단의 재가동 논리를 확보하면서 남북관계 해빙 모드가 온가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재룡산업이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실 걸로 현재 예상을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참으로 많은 이슈와 재료가 난무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마지막은 암호화폐 관련주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조금 재미없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금일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은 코스닥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년에는 강력한 정부 정책의 효과로 다시금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화이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S투자클럽 김석현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국내외 시장 흐름, 상품 동향과 개별 이슈 종목은 미투온부터 재룡산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JS투자클럽 김석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